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마늘을 꺼냈는데 쪼글쪼글 말라버린 덩어리거나 아니면 더 최악으로 길쭉한 녹색 싹이 도단한 마늘을 발견하는 거죠. 익숙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숨 쉬면서 이 마늘을 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이 버린 것이 단순한 상한 식재료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였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마늘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변신시키는 보관법이 존재한다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마늘 보관의 5가지 비밀 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건 그저 마늘을 어두운 상자에 넣어두라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이 평범한 채소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정한 요리 테크닉이죠. 여러분의 마늘을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완벽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5번째 방법은 여러분에게 정말 충격을 안겨줄 테니까요. 비밀 기술을 파헤치기 전에 마늘이 왜 상하는지 그 이유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갑시다. 마늘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휴면 상태에 있는 구근이죠. 마늘은 깨어나서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습기와 빛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실수가 마늘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봉지 안에 결로 물방울가 생기면 이는 곰팡이가 피거나 싹이 트기 완벽한 습한 환경이 됩니다. 또한 부엌 식탁 위처럼 밝은 곳에 보관하는 것은 마늘에게 이제 자랄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쪽의 모든 힘과 맛을 빼앗아가 씁쓸하고 푸석푸석하게 만드는 녹색 싹을 얻게 됩니다. 이 2가지 즉 습기와 빛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보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이 적들을 피하는 것을 넘어 마늘이 잠들어 있는 수준을 넘어 오랫동안 맛과 향을 보존하고 심지어 더 좋게 만드는 숙성 보관 조건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먼저 보기는 정말 근사하지만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보관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마늘을 오일에 재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고급 식료품점에서는 황금빛 올리브 오일 속에 하얀 마늘 쪽들이 우아하게 떠있는 예쁜 유리병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는 단순히 마케팅용 디자인이 아니라 굉장히 효과적인 보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일은 마늘 쪽 주변을 공기가 없는, 다시 말해 과학적으로 혐기성 환경으로 만듭니다. 이 덕분에 대부분의 박테리아나 곰팡이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가 마늘 표면에 전혀 닿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부패와 변질 과정이 매우 느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제조사들이 쉬쉬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산소가 없는 환경, 특히 실온에서는 보툴리즘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보툴리눔균 칠로스트리디움 보투리눔이 번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규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일에 담근 마늘은 오직 냉장고에서만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을 더하기 위해 마늘을 미리 건조시킨 후 사용하거나 오일에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 같은 산성 성분을 소량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박테리아에 대한 추가적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부드러운 마늘과 놀랍도록 향긋한 오일은 분명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평범한 마늘을 특별한 진미로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재료 선택입니다. 이 조리법에는 오직 최상급의 단단하고 건강한 마늘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흠집이나 무른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싹이 나기 시작한 마늘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원재료의 품질은 최종 결과물의 안전성과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통마늘을 나탈로 분리한 후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쉽게 하려면 작은 팁을 활용해 보세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마늘을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 넣고 1년 2분간 힘차게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이 얼마나 쉽게 벗겨지는지 놀라실 겁니다. 모든 마늘을 깨끗하게 깐 다음 물로 꼼꼼히 씻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계는 바로 마늘을 완벽하게 건조하는 것입니다. 마늘 표면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라도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잠재적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키친타월로 물기를 꼼꼼히 닦아낸 후 공기 중에서 완전히 말려 절대적으로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마늘을 어떻게 손질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통째로 둘 수도 있고 얇게 슬라이스 할 수도 혹은 다져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마늘은 굽는 요리에 좋고 슬라이스한 마늘은 샐러드에, 다진 마늘은 소스의 훌륭한 기본 재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과 건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핵심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준비 단계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진정한 마법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바로 마늘에 오일을 부어주는 과정이죠. 어떤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최고의 선택은 단연 품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특유의 신선한 과일 향을 더해주거든요. 하지만 오직 순수한 마늘의 풍미만을 원하신다면 해바라기 씨유나 포도 씨유처럼 향이 없는 정제된 식물성 오일도 괜찮습니다. 오일을 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냉침법과 가열법이 있습니다. 냉침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준비된 마늘을 깨끗하게 소독된 병에 담고 상곤의 오일로 마늘이 완전히 잠기도록 1~2cm 정도 여유를 두고 부어주면 됩니다. 가열법은 약간 더 복잡하지만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내고 제품을 추가로 살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위해 오일을 냄비에 담아 약 70도 정도로 가열해 주세요. 끓으면 안 되고 뜨거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뜨거워진 오일을 병 속의 마늘에 조심스럽게 부어줍니다. 이때 칙 하는 작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로즈마리나 타임 한 줄기, 통후추 몇 알, 혹은 매콤한 맛을 위한 칠리 고추 한 조각 같은 향신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만든 저장식품이 단순한 보존식품을 넘어 진정한 요리 예술 작품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황금빛 마늘 오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일을 부은 후 특히 뜨거운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실온에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단단히 닫아 바로 영구적인 보관 장소, 즉 냉장고로 옮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안전수칙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오일은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모든 멸균 조건과 냉장 보관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마늘 오일은 석 달에서 4달 동안 그 풍미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전에 다 드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활용법은 사실상 무궁무진합니다. 오일에 절여진 마늘 자체는 부드럽고 연해지면서 특유의 강한 매운맛은 사라지고 깊고 풍부한 향을 얻게 됩니다. 마늘을 포크로 으깨서 구운 빵에 발라보세요. 그 자체로 환상적인 브루스케타가 됩니다. 샐러드, 파스타, 피자에 넣거나 채소나 고기와 함께 구워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건 바로 오일입니다. 마늘의 모든 풍미를 흡수하여 그 자체로 진정한 별미가 되었죠.
이 향긋한 오일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감자를 볶거나 닭고기나 생선을 재울 때 사용해 보세요. 이 오일은 단 몇 방울만으로도 가장 평범한 요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두 가지를 얻는 것,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주방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늘을 다용도로 오래 쓸 수 있는 만능 양념으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진짜 마늘 소금을 만드는 거죠.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첨가물이나 응고방지제가 들어간 시판 제품은 이제 잊으셔도 좋습니다. 집에서 만든 마늘 소금은 맛과 향이 응축된 폭발적인 양념으로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방부제 중 하나인 소금입니다. 소금은 강력한 흡습성, 즉 물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재료 속의 수분을 빼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분이 없으면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죠. 다진 생마늘을 소금과 섞으면 삼투압 과정이 시작됩니다. 소금이 마늘 세포에서 수분을 빼내고 그 마늘 즙이 소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 후 이 전체 덩어리를 완전히 건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소금 결정 하나하나가 순수한 마늘 에센스로 가득 배어든 마늘 소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보관 기간이 놀라울 정도로 깁니다. 둘째, 사용할 때마다 마늘을 까고 다질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셋째, 시중에서 파는 어떤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랍도록 맛있고 향긋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마늘, 소금 레시피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신선한 마늘과 소금이죠. 어떤 소금을 골라야 할까요? 식감이 살아있고 수분을 더 잘 흡수하는 굵은 입자의 천일염이나 암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자가 고운 요오드 소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클래식한 비율은 부피 기준으로 마늘 1에 소금 3 또는 4입니다. 예를 들어 다진 마늘 1컵이라면 소금은 3, 4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마늘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 다음 마늘을 아주 곱게 다져야 하는데요. 믹서기나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거나 고운 강판에 직접 갈아도 좋습니다. 핵심은 최대한 균일하고 부드러운 마늘 페이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큰 볼에 마늘과 소금을 넣고 섞어줍니다. 장갑을 끼고 손으로 혹은 주걱을 이용해 소금과 마늘이 잘 섞이도록 비비듯이 저어주세요. 소금이 마늘즙을 흡수하면서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혼합물은 마치 젖은 모래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최종 제품의 품질은 이 혼합의 균일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마늘과 제대로 접촉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 핵심 단계는 바로 건조입니다.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는 젖은 상태의 향신료 혼합물, 즉 마늘 소금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고 접근성이 좋은 방법은 오븐 건조입니다. 먼저 베이킹 트레이에 유산지를 깔고 젖은 마늘, 소금을 얇고 고르게 펼쳐주세요. 층이 얇을수록 건조가 더 빠르고 균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트레이를 최소 온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50도에서 60도 사이입니다. 수분이 원활하게 증발하도록 오븐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조 시간은 두께와 습도에 따라 1시간에서 수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소금이 균일하게 마르도록 주기적으로 저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소금이 다 건조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반 소금처럼 완전히 말라 단단하고 바삭바삭하며 잘 흩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완성입니다. 만약 식품 건조기, 즉 디하이드레이터가 있다면 훨씬 간단합니다. 기기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자연 건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며칠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 저희가 만든 마늘 소금이 이제 완벽하게 건조되어 단단한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 덩어리를 잘게 부셔줘야 합니다. 만약 굵은 입자의 소금을 원하신다면 그냥 손으로 덩어리를 적당히 부수거나 밀대로 굴려서 깨뜨려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가루, 즉 파우더 형태의 양념을 원하신다면 커피 그라인더나 강력한 블렌더를 사용하시면 완벽합니다. 건조된 소금 조각들을 넣고 원하는 입자가 될 때까지 곱게 갈아주세요. 소금을 가는 순간 주방 전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마늘 향으로 가득 채워질 테니 이 점은 미리 참고해 주세요. 완성된 마늘, 소금은 반드시 밀폐력이 좋은 유리 용기에 담아 건조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소금의 특성 덕분에 향이 변질되지 않고 1년,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어디든입니다. 고기, 생선 혹은 닭고기를 굽기 전에 미리 솔솔 뿌려주세요. 수프, 각종 소스, 마리네이드에 넣으셔도 좋고 샐러드, 채소 요리는 물론 팝콘에까지 양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늘 소금은 여러분의 주방에서 언제나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만능맛 부스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고전적인 방식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바로 마늘 건조, 즉 탈수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엮어 창고에 매달아 보관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할 것은 마늘을 칩이나 분말 형태로 수년 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깊은 건조 딥드라잉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대량으로 수확한 마늘을 처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마늘 쪽의 수분을 낮은 온도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생물학적 활동이 멈추고 마늘은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피는 아주 적고 맛은 응축된 고농축 제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건조된 마늘은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 부엌 찬장에서도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또한 건조 과정에서 마늘의 맛은 변하게 됩니다. 특유의 매운맛은 줄어들고 대신 깊고 달콤하며 견과류 풍미가 도는 맛으로 바뀝니다. 이는 마늘의 요리 활용 범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지하 저장고나 창고가 없는 경우 수확물을 보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늘 건조에 성공하려면 준비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평소처럼 좋은 마늘을 잘 선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마늘 쪽의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주세요. 이제 가장 신경 써야 할 단계인 썰기입니다. 마늘 쪽을 최대한 얇게 그리고 무엇보다 두께가 일정하도록 슬라이스 해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두께는 3mm 정도예요. 두께를 균일하게 맞춰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두께가 들쭉날쭉하면 얇은 조각은 너무 빨리 건조되어 타버리고 두꺼운 조각은 내부가 축축하게 남아 보관할 때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써는 데는 날카로운 칼을 쓸 수 있지만 완벽한 결과를 위해서는 만돌린 슬라이서 같은 전용 도구가 가장 좋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일정한 슬라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사용 시에는 손을 다치지 않도록 항상 보호대
안전 홀더를 사용하고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요리 전문가들은 건조 전에 마늘 슬라이스를 데치기, 블렌칭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끓는 물에 30초 담갔다가 바로 얼음물에 넣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마늘의 흰색을 유지하고 맛을 약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 과정은 필수는 아닙니다. 슬라이스 후에는 건조 쟁반 위에 서로 겹치지 않도록 얇게 한 층으로 고르게 펼쳐 놓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도구는 바로 가정용 식품 건조기입니다. 건조기는 일정한 온도로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 마늘을 균일하고 품질 좋게 말려줍니다. 마늘 슬라이스를 건조기 트레이 위에 겹치지 않게 한 층으로 펼쳐주세요. 온도는 섭씨 50도에서 60도 사이로 설정합니다. 이보다 온도가 높으면 마늘이 겉만, 익어 속은 축축하게 남고 특유의 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조기를 이용할 경우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건조기가 없다면 일반 가정용 오븐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븐의 최저 온도로 설정하고 컨벡션 기능이 있다면 켜주세요. 그리고 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문을 반드시 살짝 열어둬야 합니다. 슬라이스는 유산지를 깐 오븐팬 위에 펼쳐 놓습니다. 오븐에서는 건조 시간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으니 마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늘이 잘 건조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완전히 건조된 마늘 슬라이스는 구부러지지 않고 단단하고 바삭해야 하며 부러뜨릴 때 특유의 톡하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마치 얇은 칩처럼 되어야 완벽합니다. 우리가 만든 향긋한 마늘, 칩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마늘칩을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보관 용기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실온에서 완전히 식혀줘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칩이 따뜻한 상태로 담기면 내부에서 습기가 생겨 눅눅해지고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건조된 마늘은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완벽하게 밀봉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뚜껑이 단단히 닫히는 유리병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할 병은 물기가 없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조건만 잘 지키면 건조 마늘은 1년 이상도 거뜬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은 2가지입니다. 슬라이스 형태 그대로 보관하거나 마늘 가루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가루를 만들려면 건조된 슬라이스를 커피 그라인더나 강력한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직접 만든 마늘 가루는 시판 제품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향을 자랑합니다. 활용법을 알아볼까요? 건조된 마늘 슬라이스는 요리하는 동안 수프나 찌개, 소스 등에 바로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수분을 흡수하면서 깊은 마늘 맛을 내줍니다. 혹은 사용하기 15분에서 2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불려서 본래의 식감을 되살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늘 가루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향신료입니다. 4번째 방법은 단순한 보존법이 아닙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유래한 하나의 진정한 요리 비법, 바로 마늘 콩피를 만드는 겁니다. 콩피 컨피트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보존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으며 역사적으로는 고기를 자체 기름에 아주 천천히 익혀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식을 활용하여 마늘을 오일에 아주 천천히 익힐 겁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오일에 담가두기만 했던 첫 번째 방법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저온에서 오랫동안 익히는 것입니다. 마늘을 아주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열 처리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늘 특유의 강렬하고
매운맛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고 달콤한 캐러멜 향이 채우게 됩니다. 식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단하고 아삭했던 마늘 조각이 입안에서 문자 그대로 녹아내리는 듯한 가장 부드럽고 크리미한 형태로 변하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보존 마늘이 아니라 수백 가지 요리에 활용 가능한 독립적인 고급 식재료, 즉 훌륭한 별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이 조리된 이 향긋한 오일 자체만으로도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늘 콩피 콘피트. 만들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과정 자체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요리의 핵심은 바로 인내심이죠. 마늘은 넉넉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조리 과정에서 부피가 살짝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도 크고 실한 마늘 서너 통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품질 좋은 식용유, 즉 올리브 오일이나 해바라기유도 필수입니다. 가장 고된 작업은 모든 마늘을 하나하나 까는 일인데요. 이 작업을 빠르게 하려면 마늘 밑동을 잘라 낱개로 분리한 다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병이나 볼에 넣고 힘껏 흔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깐 마늘은 작지만 바닥이 두꺼운 소스팬이나 냄비에 담아줍니다. 중요한 건 마늘들이 서로 너무 겹치지 않게 되도록 한 층으로 깔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늘이 잠길 만큼 오일을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마늘이 오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일은 아끼지 마세요. 이 오일 자체가 나중에 요긴하게 쓰이니까요. 이 단계에서 취향에 따라 향신료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클래식한 조합은 타임과 로즈마리 몇 가지, 그리고 월계수 IP 한두 장입니다. 여기에 통후추 몇 알이나 칠리 플레이크를 넣어주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하면 오일과 마늘 모두의 풍미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느린 조리, 즉 콩피 콘피트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냄비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 낼 수 있는 가장 약한 불에 올려주세요. 마늘을 튀기지 않고 아주 천천히 익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름 온도는 90도에서 100도 사이입니다. 기름이 끓거나 심하게 거품이 나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아주 가끔씩 느릿하게 올라오는 기포만 보여야 합니다. 만약 조리용 온도계가 있다면 사용해 주세요. 없다면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조리합니다. 만약 기름이 갑자기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즉시 냄비를 불에서 잠시 내려 온도를 식힌 후 다시 불 위에 올리되 화력을 더 줄여주세요. 이 전체 과정은 마늘 조각의 크기에 따라 40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마늘 콩피가 완성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마늘 조각들이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연한 황금빛이 돌 때입니다. 완성도를 확인하려면 마늘 한 조각을 칼끝으로 찔러보세요. 이때 아무런 저항 없이 스르륵 들어가야 합니다. 마늘이 다 익으면 냄비를 불에서 내리고 기름에 담긴 상태 그대로 완전히 식혀주세요. 잘 만든 완전히 식힌 마늘, 콩피는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소독된 유리병에 부드러운 마늘 쪽과 함께 마늘을 익힐 때 사용했던 향긋한 허브와 오일을 조심스럽게 옮겨 담으세요. 이때 오일이 마늘을 완전히 잠기도록 덮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뚜껑을 단단히 닫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열 처리 과정과 오일 덕분에 마늘 콩피는 냉장고에서 한 달 이상,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신나는 순간이죠. 부드럽고 크리미한 마늘 쪽은 토스트나 구운 빵 위에 마치 페이스트처럼 발라 드셔보세요. 메시트 포테이토에 섞으면 상상 이상의 깊은 풍미를 더해줍니다. 포크로 몇 쪽 으깨서 샐러드 드레싱이나 파스타 소스에 섞어보세요. 후무스나 구운 채소,
고기 요리에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일이요, 정말 액체로 된 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일을 볶음 요리, 드레싱, 혹은 빵을 찍어 먹는 용도로 사용해 보세요. 모든 요리에 깊고 달콤하며 풍부한 마늘 향을 입혀줄 겁니다. 마늘 콩피야말로 여러분의 집밥 요리 수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줄 핵심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이자 가장 특별하면서도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병 속의 와인 저장고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마늘을 통째로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수개월 동안 보관하고 싶지만 실제로 지하 저장실이나 창고가 없는 분들에게 완벽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마늘 보관의 이상적인 환경, 즉 어둡고 시원하며 적당한 습도, 그리고 마늘을 마르게 하는 공기순환이 없는 조건을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유리병과 비밀스럽지만 구하기 쉬운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할 겁니다. 이 재료는 완충제 역할을 하여 과도한 습기는 흡수하고 반대로 마늘이 너무 마르는 것은 막아줍니다. 이 방식은 삶거나 말리거나 기름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밭에서 방금 캐낸 것처럼 마늘을 원형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장기 보관용인 겨울 마늘에 아주 유용합니다. 마늘이 싹트거나 시드는 과정을 최대 6개월에서 8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저희만의 병 속 저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 몇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당연히 마늘입니다. 이때 핵심은 껍질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해야 하며 반드시 잘 말리고 씻지 않은 상태의 마늘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줄기는 건조하고 마늘통은 만졌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둘째, 뚜껑이 있는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크기의 유리병이 필요합니다. 이때 병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 물기 없이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저희의 비밀 충전재입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재료는 2가지입니다. 바로 일반 밀가루나 깨끗한 나무 잿가루입니다. 밀가루와 잿가루 모두 습기를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충전재가 마늘에서 배출될 수 있는 과도한 습기를 흡수하여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와 동시에 마늘통 주변에 보호층을 형성하여 마늘이 과도하게 마르는 것을 막고 서로 직접 접촉하는 것도 방지합니다. 이것은 수확물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옛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단순하지만 아주 현명하고 천재적인 보관 원리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마늘 저장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을 통에 담는 과정은 마치 층층이 쌓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업은 정교함은 필요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건조한 통바닥에 충전재, 즉 밀가루나 젤을 약 3cm 두께로 채웁니다. 이 층은 기초가 되어 밑바닥의 습기를 흡수할 겁니다. 이제 이 충전재 위에 첫 번째 층의 마늘통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마늘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통벽에 닿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마늘 사이에 간격을 조금씩 두세요. 첫 번째 층을 배치한 후에는 충전재를 넉넉하고 신중하게 부어줍니다. 밀가루나 젤가 마늘통을 완전히 덮고 그 사이에 모든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충전재가 단단하게 자리 잡도록 통을 살짝 흔들어 줍니다. 다음 마늘층을 첫 번째와 똑같이 만들고 다시 충전재로 덮습니다. 통 윗부분 몇 센티미터만 남겨두고 채울 때까지 마늘과 충전재층을 계속 번갈아 가며 쌓아 올립니다. 마지막은 밀가루나 젤의 두꺼운 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보호 장벽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저장고는 거의 완성됐습니다. 병을 뚜껑으로 단단히 밀봉해 주세요.
나사식 뚜껑이든 일반 플라스틱 뚜껑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밀폐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 병을 둘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어둡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이 이상적입니다. 창고, 다락, 복도장 또는 침대 밑 등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는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난방기구 옆이나 습하고 더운 주방 근처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최적의 조건만 갖춰지면 마늘은 몇 달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 필요할 때에는 병을 열고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꺼내세요. 이때 다른 층들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다시 뚜껑을 단단히 닫아주세요. 마늘은 처음 넣었을 때처럼 탄력 있고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묻어있는 밀가루나 젤을 가볍게 털어내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준비가 끝납니다. 이 간단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 수확한 마늘을 이듬해 봄까지 오랫동안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을 단순 보관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5가지 놀라운 방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마늘을 향긋한 오일과 부드러운 통마늘로 만들고 농축된 마늘 소금을 만들었으며 마늘을 올바르게 건조하는 법을 배웠고 고급 요리인 마늘 콩피 컨피트를 준비했으며 심지어 일반 병 안에 마늘만을 위한 개인적인 와인 저장고까지 만들었죠. 이 모든 방법들은 마늘의 새롭고 예상치 못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쪼글쪼글해진 마늘을 보며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요리 실험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올바른 보관은 단순히 절약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식재료에 대한 존중이자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새로운 정보나 유용한 팁을 얻으셨다면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공개될 새로운 요리 비법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마늘, 보관 비법이나 가족 레시피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다 같이 경험을 나누면서 더 풍요로운 요리 생활을 만들어봐요.